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환자분들이 머리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면은 편두통은 반쪽 머리가 아프다, 턱관절은 여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뒷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통의 부위에 따라서 두통 타입을 유추할 수 있느냐, 요거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얘기가 혈압이 올라서 뒷골이 당겼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두통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혈압을 재보면 어떠냐면, 혈압이 이제 한 150에 90 뭐 요 정도로 높았다. 난 혈압이 정상인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150에 90인 혈압이 두통의 이제 원인인 것인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압이 오르면 머리가 아프냐부터 봐야 되는데, 혈압은 이제 거의 증상이 없어요. 거의 증상이 없고, 심지어는 190, 200 정도가 되는 혈압들도 그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분들이 두통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혈압이 없었고 없는 사람이고 뒷골이 아파서 혈압을 쟀더니 150이나 나왔는데 이게 혈압이 원인이지,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의 결론을 내려서 오시는데, 혈압이라는 건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면 그때 혈압을 재면 혈압이 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쟀던 혈압이 약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뒷골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 재보면 혈압 높다고 그 혈압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통 부위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내가 여기가 아프면 무슨 병, 그리고 여기가 아프면 무슨 병,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두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다른 두통 양상과 함께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관자놀이 쪽이 아프고 한쪽 머리가 아프다, 이런 두통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통이 이제 편두통입니다. 쪽골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마, 그다음에 관자놀이, 그리고 반쪽이 머리가 욱신욱신하게 아프다. 아주 전형적인 편두통성 두통인데, 편두통이 이제 그렇게만 오는 거는 아니어서, 만약에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 이 측두와 턱관절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두통이 이 측두근 쪽으로 이제 퍼지면서 이제 그쪽이 아프실 수도 있죠. 그래서 편두통일 수도 있고 턱관절 질환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문 타입의 여러 가지 두통도 이런 관자놀이 통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아주 국소적으로 이 관자놀이 쪽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측두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측두동맥염이 있으실 수 있어서, 이 병은 잘못하면 이제 시력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혈관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두통이 7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측두 쪽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측두동맥염 가능성을 생각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자놀이가 아플 때 한쪽만 아플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아플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관자놀이에는 꽤 큰 근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음식 씹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근육인데, 그 근육이 이제 통증이 생기면은 이제 뻐근하게 아프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누르면은 시원하다, 이런 느낌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통이 없는 분들조차도 누르면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얼굴 근육과 두피 근육과 목 근육, 이런 게 많이 이제 경직이 돼 있거나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여기만 풀지 마시고 이제 목이나 이제 후두 근육이나 이런 쪽도 같이 마사지 해주시면 긴장형 두통을 이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한 두통 중에 타입 중에 하나가 뒷머리 아프신 거예요. 뒷골 당기고, 그리고 뒷골만 당기는 게 아니라 목도 아프고, 심하신 분들은 이제 어깨까지 결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뒷목이 아프고 하신 분들은 이제 긴장형 두통에서 많고, 경추성 두통, 그리고 목에 문제가 있을 적에 오는 두통 타입 중에 이런 타입들이 많고 뻐근하게 아프죠.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 두통도 이제 이 범위에 걸쳐서 아플 수가 있는데, 후두신경통은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염증이 생겨서 오는 두통인데 똑같은 부위에 아프긴 하지만은 어떻게 아프냐면 전깃줄로 감전되는 듯하게 찌릿하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타고 올라가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아프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눈이 아프다, 눈 주변이 아프다, 눈이 빠질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두통도 이렇게 오는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감각과 이제 두피 감각을 같은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편두통도 눈의 안구 통증으로 올 수도 있고 군발 두통이라고 하는 좀 드문 두통 타입 중에는 이제 눈만 선택적으로 굉장히 강도가 센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안구 질환,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눈도 아프면서 머리도 전체적으로 아플 수 있어서 이제 안구가 중심으로 이제 아프다고 할 땐 그런 병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나 2차형 두통, 뇌출혈이나 뭐 뇌 감염 같은 거 있을 때 아니면 뭐 긴장형 두통, 편두통도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가 아픈지 얼굴이 아픈지 이마가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얼굴 뼈 안에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비동이 이제 이 얼굴 뼈 안에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구조물인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게 축농증이죠. 그래서 이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은 코 주변 그리고 미간 주변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까지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긴장형 두통도 이런 식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만 앞머리가 뻐근하게 띠두른 듯 아프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두통은 이제 긴장형 두통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부위별로 두통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직관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는 거고 이걸로 모든 거를 진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통은 항상 자기 증상을 잘 관찰하고 내가 어떨 때 두통이 나빠지느냐를 잘 관찰하시고 적절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면 두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